65세, 국민연금 95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최소 생활비 150만 원. 출발부터 매달 55만 원 적자. 그리고 작은 사고 한 번이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납부하고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다? 아니면 그래도 뭐 있으니 다행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40년 가까이 매달 빠짐없이 냈는데 고작 이 정도라니. 하지만 당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한 명이 한 달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 150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95만 원을 빼면 혼자 살 때 매달 55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부는 15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9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벌써 적자입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약 사고 나면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입니다. 아니 사실 한 달도 못 버팁니다. 20일쯤 되면 이미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10일은 어떻게 버틸까요? 저축한 돈을 깨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냥 참습니다. 밥을 줄이고 난방을 끄고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65세부터 시작해서 70세, 75세, 80세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이 10년, 20년 이어집니다. 10년이면 6,600만 원, 20년이면 1억 3,200만 원의 적자입니다. 이 숫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저축? 퇴직금? 자식? 만약 그 어느 것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준비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포기할까 고민하는 삶.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값이 아까워 참는 삶. 자식 만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손 벌릴까봐 겁나는 삶.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엔 내복을 겹쳐 입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에도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워 거절합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어도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생일날 외식 한번 하고 싶어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포기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카트에 담았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빼놓습니다.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삽니다. 아니, 필요한 것도 반만 삽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존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제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매달 1일 95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끼면 되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년 차쯤 되면 저축은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몸은 점점 아파옵니다. 5년 차쯤 되면 병원비가 무섭고 약값이 부담스럽고 친구들 장례식장 부의금도 부담입니다. 10년 차쯤 되면 이미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매달 시작하자마자 빚이 늘어나는 삶.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5만 원은 95만 원일 뿐 150만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운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매달 55만 원. 그게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은 먼 이야기 같지만 65세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준비할 걸 이라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건 미리 알 수 있고 천천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물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러움 때문에.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70대 노인의 고관절 골절.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하고, 입원해야 하고, 재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입원비 200만 원, 재활치료 3개월에 300만 원, 간병비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이면 600만 원. 합치면 1600만 원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진 것 한 번에 16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보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실제 들어간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간병비는 아예 본인 부담입니다.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욕실 낙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CT 찍고 MRI 찍고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조치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한쪽 팔을 쓰기 힘들고 걷는 게 불편하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됩니다. 6개월, 1년, 길게는 2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나에 몇만 원씩, 일주일에 3번씩 몇 개월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200만 원, 가족이 돌보면 그 가족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뇌졸중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 간병비도 본인 부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방향을 틀던 차에 스쳐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일어났지만 집에 오니 허리가 아픕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보조기를 차고 몇 달을 안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원비, 약가, 보조기가, 통원 치료비, 택시비, 간병비. 작은 사고 하나에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순간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까지 혼자 다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는 매일 돈이 빠져나갑니다. 질병은 천천히 옵니다.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한순간에 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노후에 큰 병 걸릴까봐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작은 사고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것, 계단에서 헛디디는 것, 길을 걷다 차에 스치는 것.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노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저축해둔 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후는 큰 병보다 작은 사고 하나가 더 무섭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암, 심장병, 중증 질환. 이런 건 보험도 잘 나오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은 제대로 안 나오고 정부 지원도 거의 없고 결국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대비한 현금, 갑작스러운 지출을 버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작은 사고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60만 원이면 됩니다. 60만 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60만 원 내면 35만 원 남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60만 원은 기본료일 뿐입니다. 식대와 간식비, 기저귀 같은 소모품, 물리치료와 특별 간호비까지 하나하나 모두 별도입니다. 하나씩 더하다 보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 들었던 60만 원은 뭐였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건 정부 지원 받으시는 기초수급자 기준이에요. 일반 어르신은 해당 안 되세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60만 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숫자였다는 걸.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국민연금 95만 원의 3배가 넘는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에서 돌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와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돌봐주면 나머지 20시간은 누가 돌볼까요? 결국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인데 몇 달 정도야 내가 돌보지 뭐.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주고 화장실을 돕고 목욕을 시키고 약을 챙기고 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돌봄에 쓰입니다. 그 사이 직장은 잃었고 경력은 끊겼고 소득은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줄어듭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영양제, 의료용품, 각종 생활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나갑니다. 돌보는 사람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돌보던 사람은 지치고 그 배우자는 불만이 쌓이고 자녀들은 피해를 봅니다. 부모님 하나 돌보는 일이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미리 준비했다면,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었다면 가족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결국 가족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씩 이어집니다. 치매라면 더 길어집니다. 5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효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분노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보는 사람도 환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양원 60만 원이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막상 알아보니 300만 원. 그럼 집에서 돌보자고 했다가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노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가족의 생존을 흔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노인 한 명 돌보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붕괴되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돌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에게 떠넘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요양비 300만 원 누가 낼까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식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집 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 요양비까지 더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의 삶이 멈춥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잃습니다. 이게 돌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그때 가서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를 원망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돈,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노후 준비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공과금. 하지만 노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65세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 외로워집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치매 예방센터 한 달에 15만 원, 복지관 프로그램 5만 원, 노인정 커피와 간식 10만 원, 문화센터 강좌 5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두렵고 밤이면 잠도 안 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한 달에 10만 원. 약 5만 원, 수면제 3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리치료 12만 원, 안경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보청기 200만 원. 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친구 만나려면 교통비, 경조사 있으면 부조금, 손주 있으면 용돈.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 그 어디에도 해당 안 됩니다. 지원은 못 받고
비용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병원비 빼고 이런 숨은 비용까지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통장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빨리 오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럼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나갑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돈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비용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작은 비용들입니다. 그게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리 계획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치매는 빨리 오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존 비용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비용,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비용,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용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그게 최소 한 달에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란데 여기에 숨은 비용까지 더하면 이미 파산입니다. 그리고 그 파산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금씩 매달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정부에서 뭐라도 해주겠지. 기초연금도 있잖아. 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2055년쯤 고갈된다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막 연금 받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뭔가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금액은 줄이는 겁니다. 지금도 95만 원 받아서 모자란데 앞으로는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건강보험 덕분에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MRI 찍으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만 원 넘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약, 새로운 치료, 최신 검사, 다 비급여입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제로 내는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는데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 받습니다. 33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한 포대 사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끝입니다. 월세? 못 냅니다. 병원비? 모자랍니다. 생활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보조금일 뿐입니다. 이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받아도 깎여서 받습니다. 전액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정부 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건강보험 본인 부담 증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도 128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물가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보다 더 적은 연금 받으면서 더 비싼 물가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매달 들어오는 돈,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주겠지, 제도가 지켜주겠지, 그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연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나이를 늦춰야 합니다. 이미 그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 65세에서 67세로 나중엔 70세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은 연금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퇴직금? 저축? 자식? 준비 없으면 그 5년이 지옥입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기초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돈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급할 때 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든 제도가 바뀌든 내게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제도가 바뀌는 순간 무너집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제도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준비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현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작은 사고 하나에 무너지고 요양비는 가족을 짓누르고 외로움조차 돈이 들고 제도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1억 있으면 되겠지. 퇴직금 5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생활비로 150만 원 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1억을 1,800만 원씩 쓰면 5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70세가 안 돼서 이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70세 이후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아껴 씁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기로 합니다. 그럼 1억으로 8년 정도 버팁니다. 73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사고 한 번, 요양비 한 번 나가면 계획은 무너집니다. 통장의 돈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금 5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고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하지만 그 5천만 원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3천만 원은 안정적인 채권에 연 4% 이자 나오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배당주에 연 5% 배당 받으면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약 4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부동산 리츠나 소형 상가 투자 같은 간접 부동산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이 수익 2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면 150만 원이 됩니다.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그게 쌓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없이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으면 3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그럼 그 이후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의 답은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큰 목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목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목돈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바꾸느냐입니다. 퇴직금 1억 받으면 그걸 그냥 통장에 넣고 조금씩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이자 나오는 채권 사고, 배당 나오는 주식 사고, 부동산 리츠에 투자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과 보험은 기초일 뿐입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그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안정적인 채권, 배당 주는 주식, 부동산 리츠, 소형 상가 투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는 큰 힘이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면 65세까지 15년입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퇴직금 모으고 그걸로 현금 흐름 만들면 65세부터는 평생 돈이 들어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거기에 이자도 더해지고 배당도 더해지고 리츠 수익도 더해집니다.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통장에 1억 있어도 들어오는 돈 없으면 5년 만에 바닥납니다. 하지만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어도 그걸로 만든 현금 흐름이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면 평생 버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시작하면 1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 이게 답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습니다. 10년 후 75세가 된 두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씨는 지금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뭘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요. 친구들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습니다.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계산할 때 눈치 보는 게 싫어서요. 손주 생일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못 줍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5년 전에 다 썼습니다. B씨는 지금 손주들과 여행 중입니다.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행 경비 100만 원, 부담 없이 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4천만 원이 남아있고 매달 이자와 배당으로 35만 원씩 들어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50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씨는 50대에도 여전히 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당연히 부모 몫이라 생각했고 집 장만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용돈을 쥐어줬고 친구들과는 골프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결국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모은 돈이 퇴직금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B씨는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최소한만 지원하고 집 장만은 자식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골프는 끊었고 여행도 줄였습니다. 대신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았고 퇴직금 5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안정적인 채권에 나머지는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구조 조정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집을 줄였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도 처분했습니다. 월세 나가던 큰 집에서 작은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씨는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큰 집에 살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썼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통장에서 55만 원씩 꺼내 썼습니다. 1년이면 660만 원, 3년이면 약 2천만 원. 거기에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더해지니 5년 만에 퇴직금 5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70세가 되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들어오는 건 연금 95만 원뿐.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줄이려 해도 이사 비용이 없었고 차를 팔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70세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수익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투자 수익 35만 원, 작은 일로 버는 2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쓰고도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씨와 B씨의 차이는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50대부터 시작한 작은 준비였습니다. 매달 50만 원 저축, 생활비 구조 조정, 소규모 투자 습관. 이 세 가지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준비의 유무가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가고 친구 만나 밥 먹고 손주 용돈 주는 것. 이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씨는 친구들 연락을 피합니다. 밥 먹자는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계산할 때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손주가 오면 반갑지만 동시에 미안합니다. 용돈 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매달 50만 원씩 받습니다.
고맙지만 미안합니다. B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다. 밥값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용돈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 좋게 줍니다. 자식들한테 오히려 용돈을 줍니다.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퇴직금.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선택이 달랐고 그 선택이 7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남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65세까지 9천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합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에 더하면 한 달에 145만 원입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해서 120만 원으로 줄이면 매달 25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준비된 노후입니다. 지금 60대라면 5년에서 10년 남았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 끊고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면 65세 이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시처럼 됩니다. 통장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로 만드는 겁니다. 50만 원씩 저축하고 생활비를 30만 원 줄이는 것, 그리고 작은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골프 끊고 여행 줄이고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고맙게 됩니다. 그때의 작은 불편이 지금의 여유를 만들었으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골프 치고 여행 다닌 게 지금 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큰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준비한 사람의 70대는 여유롭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70대는 비참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드는 현금 흐름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 그게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파국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10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금 1억.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이 돈,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잘못 쓰면 몇 년 만에 끝나고 그 순간 노후 파산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1억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행 통장에 0이 6개 찍힌 순간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지만 그 든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한 달 생활비부터 계산해 볼까요? 부부가 아껴 써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입니다. 관리비, 식비, 교통비, 약가, 거기에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20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나갈까요?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즉, 퇴직금 1억으로는 생활비만 따져도 4년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한 번만 터져도 12년치 예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 1년에 약 78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로 필요한 2,400만 원과 비교하면 매년 1,6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까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1억을 1년에 1,620만 원씩 쓰면 6년이면 끝입니다. 그나마 이건 큰 사고나 치료비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춘재 씨와 박경자 씨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잖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 약가, 손주 용돈 하나하나 다 필요한 지출이었지만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자 씨는 가계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나간 건 다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퇴직금은 남은 생애 전부를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돈이 버팀목이 되기보다 먼저 녹아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쓰이는 속도는 느껴지지 않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나중에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액이 1,000만 원 줄었을 때는 이번 달엔 좀 많이 썼네 하고 넘기지만 그게 10번 반복되면 이미 1억입니다. 게다가 노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옵니다. 병원비, 관리비, 약가, 이건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에 입원, 한 번에 수술이 몇 년치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퇴직금 1억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은 10년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한 덩어리의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엔 우리가 보낸 세월과 노동,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아니 어쩌면 남은 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퇴직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작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만 쓰고 다음 달엔 아끼면 되지. 하지만 그 한 번쯤 괜찮겠지가 퇴직금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잘 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잔고도 꽤 있고 아직 여유가 느껴지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은퇴했는데 한 번쯤 외식해도 되잖아. 손주 옷 사주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번 달엔 친구랑 여행 한 번 가야겠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춘재 씨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1억으로 부인 박경자 씨는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계획 세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은 특별히 낭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 그리고 손주 돌잔치 축의금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돈이 가족의 미래를 흔들어버린 셈이 됐죠. 퇴직금이 사라지는 이유는 절대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지출이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병원비 10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자녀 도와준다고 20만 원, 그 세 가지를 합치면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금이 녹아내리는 속도입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멈추고 치과 치료비가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에 몇 번씩 반복될 뿐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계획 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퇴직금에서 월급을 꺼내 쓰듯 씁니다. 마치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것처럼요. 퇴직금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 애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마음 이해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진짜 도움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착각입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불리면 되지. 지금은 예금 이자도 높잖아. 다시 벌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후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퇴직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걸 모르고 쓰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이 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아직 여유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앞으로 쓸 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지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돈은 비로소 오래 버티기 시작합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려면 무조건 주머니를 나눠야 합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퇴직 직후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돈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박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랑 병원비, 여행비를 따로 나누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지출 주머니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1억,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생활비 주머니 40%, 약 4천만 원. 이 돈은 앞으로 몇 년간 매달 꺼내 쓰는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 65만 원과 합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퇴직금에서 매달 약 135만 원씩 보충하면 됩니다. 생활비 주머니는 은행 예금이나 CMA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이 주머니는 생활의 숨통입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에 비상금, 자녀 지원금, 선물비를 섞지 마세요. 생활비 주머니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한 돈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 주머니 30%, 약 3천만 원. 이 돈은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는 용도입니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배당률이 꾸준한 우량 배당주처럼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3에서 5%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연 3%만 잡아도
3천만 원에서 매년 90만 원, 5%라면 15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일부를 보충해주고 퇴직금 소진 속도를 늦춰줍니다. 투자 주머니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절대 원금을 건드리지 말 것.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이 주머니를 뺐으면 다음 해엔 수익이 사라집니다.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이건 돈을 불리기보다 시간을 사는 투자네요. 세 번째는 비상금의료 주머니 20%, 약 2천만 원.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입니다. 병원비, 응급 상황, 집수리,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만 써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손 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 큽니다. 비상금 주머니는 현금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어두는 식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주머니 덕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겨도 생활비 주머니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가행복 주머니 10%, 약 1천만 원. 이 돈은 마음의 여유를 위한 주머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선물, 외식 등 즐거움을 위해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은퇴 후 모든 걸 아끼면 돈은 남아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박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은 써야죠. 이 주머니는 소비의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계획된 행복은 낭비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주머니를 이렇게 4개로 나누면 돈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돈이 새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4개의 주머니는 안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10년을 버티는 시스템입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이제 각 주머니를 매달 점검하며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돈을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그 주머니를 지키는 방법, 즉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안 될까? 노후 자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척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퇴직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요즘 이거 수익률 좋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생 모은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춘재 씨는 67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지인의 추천으로 고수익 펀드에 넣었습니다. 월 1%만 나와도 은행보다 훨씬 낫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자도 꾸준히 들어왔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 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춘재 씨의 퇴직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의 가장 큰 적은 욕심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괜찮을 거야. 이건 안전하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겁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연 3%라도 꾸준히 버는 게 한순간에 30%를 잃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후 자산의 3가지 원칙. 첫째,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둘째,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셋째, 남의 조언은 참고만 할 것. 친구가 했다는 이유로, 지인이 벌었다는 이유로 따라하면 결국 잃는 건 나 자신입니다. 코인, 비트코인, 급등주, 테마주.
모두에게 기회 같지만 노후엔 리스크일 뿐입니다. 젊을 땐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의 돈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건 다시 일할 힘보다 다시 일어설 마음이 먼저 꺾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모험 자본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한 번 끊기면 그 다음은 연금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불안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작아지고 소비가 줄고 삶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의 첫 번째 원칙은 벌려 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입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의 마지막 퇴직금이라면 그 돈을 불릴 생각보다 지키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이 돈을 오래 쓰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덜 쓰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 이 돈으로 뭘 투자할까를 먼저 고민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아낄까입니다.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 줄이는 건 결심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퇴직금의 수명을 2배로 늘립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경자 씨가 가계부를 꼼꼼히 써보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외식비, 하나씩 손대자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먼저 보험입니다. 춘재 씨는 직장 다닐 때 들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장은 겹치고 필요 없는 특약도 여러 개였죠. 부부는 함께 보험 증서를 꺼내놓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겼습니다. 의료비, 실손, 상해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두 사람 모두 10만 원 넘는 요금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 매달 절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알뜰 요금제로 변경했습니다. 매달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이 아껴졌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영화, 음악, 드라마, 신문,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손에 꼽아보니 월 5개나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안 쓰는데 그냥 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넷 중 셋을 해지하자 한 달에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이건 얼마 안 하잖아. 그 말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매달, 매년 쌓이면 퇴직금에 큰 구멍이 됩니다. 마지막은 외식비입니다. 춘재 씨 부부는 퇴직 후 주 2회 이상 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달 외식비를 합쳐보니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외식은 주 1회, 특별한 날만. 그렇게 바꾸니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아껴졌고 그 돈으로 냉장고를 새로 샀습니다. 박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끼니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4가지만 고쳐도 한 달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남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습관 하나로 지켜지는 셈입니다. 절약은 기술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덜 마시며 이건 내 내일을 위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 쌓여 큰 시간을 버티게 해줍니다. 춘재 씨 부부는 이제 통장 잔액보다
지출표를 더 자주 봅니다. 그 표 안에 자신들의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여유는 돈이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흐름을 아는 데서 옵니다. 퇴직금 1억을 지키는 첫걸음은 새는 돈을 막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렇게 절약해 남긴 돈을 연금과 함께 어떻게 운용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그리고 국민연금 65만 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노후의 길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과 연금을 따로 생각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은 돈. 하지만 이 둘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힘을 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소득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정도. 부부가 둘 다 받는다면 한 달 130만 원 수준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병원비. 조용히 계산해보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연금 받으면 살만하지 않겠어? 하지만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경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연금을 보완하는 보조금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국민연금 65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135만 원을 퇴직금에서 꺼내 쓰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금 1억은 약 7년 8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 180만 원으로 맞추면 그 기간은 9년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경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2년은 더 버티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생활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투자 수익 주머니에서 매달 이자가 들어오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연 3%만 나와도 3천만 원 투자금에서 매년 90만 원, 한 달 약 7만 5천 원이 보충됩니다. 이 작은 흐름이 퇴직금의 수명을 12년 더 늘려줍니다.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란 말만 들어도 겁났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먼저라는 걸 알겠어요. 연금과 퇴직금의 조합은 고정 수입과 보완 자금의 균형입니다. 연금은 시간을 벌어주는 돈, 퇴직금은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첫째, 생활비는 연금으로 기본을 채우고 퇴직금은 월 단위 보조금으로만 사용합니다. 둘째, 비상 상황이 아니면 퇴직금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 수익 주머니는 생활비 보충용으로만 쓰고 새로운 투자를 위한 모험 자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박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금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흐름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노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면 불안이 줄고 계획이 생깁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면 미래가 덜 두렵습니다. 퇴직금은 버티는 힘, 연금은 숨 쉬는 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퇴직금은 시간을 나누어 쓰는 돈, 연금은 삶을 지탱하는 돈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10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돈을 오래 버티게 하는 마음의 힘, 노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초기에 이춘재 씨는 통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게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70대 중반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박경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 잔고만 보지 말고 우리 오늘 밥상이나 봐요. 아직 먹을 수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 말에 춘재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지면 사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외출을 줄이고 지인을 피하고 사소한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다 보면 삶이 아니라 생존만 남습니다. 퇴직금은 살기 위해 버티는 돈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박경자 씨는 어느 날 가계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고 웃을 수 있었으니 이 돈은 잘 쓰인 거다. 그 문장을 본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돈을 오래 쓰는 방법이구나. 덜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 노후에 돈이 오래 가는 사람과 빨리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욕심 대신 균형,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흐름을 보는 태도. 돈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닮아 흘러갑니다. 불안한 사람의 돈은 도망가고 평온한 사람의 돈은 자리를 잡습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려면 3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노후와 비교하면 당신의 통장은 늘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의 속도입니다. 둘째, 지출을 죄로 여기지 말 것. 돈은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낭비지만 의미 있는 소비는 삶을 지탱합니다. 셋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 것.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생깁니다. 그걸 실패로 여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불안은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다루는 마음이 돈을 오래 지켜줍니다. 이춘재 씨는 이제 통장을 매일 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박경자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정리합니다. 잔액을 보며 불안해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숫자를 보고 서로 안심합니다.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네. 응, 잘하고 있어. 그 대화 하나가 노후를 버티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결국 얼마 남았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쌓인 시간과 기억은 남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통장에는 숫자는 줄었지만 함께한 하루의 의미가 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퇴직금 1억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통장엔 이제 처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돈의 쓰임을 알겠어요. 퇴직금 1억을 다 쓰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함께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퇴직 후 5년, 큰 사고 없이 매달 생활비를 지키며 부부는 조금씩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엔 함께 시장을 보고, 점심엔 동네 공원을 걷고, 저녁엔 하루의 지출을 가볍게 점검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대신 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지만 이춘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아요. 그저 불행을 늦출 뿐이죠. 진짜 행복은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 말에 박경자 씨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도 그 불행을 늦춰준 게 우리 퇴직금이잖아요. 그들의 대화엔 계산이 아닌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질서는 남습니다. 지출 주머니를 나누고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이어가는 습관. 이건 돈이 끝나도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산입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 금액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의미 있게 마음 편히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이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통장을 함께 봅니다. 이번 달은 좀 남았네. 좋아. 그럼 손주 선물 사자. 그 대화 속엔 불안이 없습니다. 계획과 여유,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가 그들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 시간의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말해줍니다. 돈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